지난해 1월 67세의 왕모 씨가 친구한테 아주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 중국의 시안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같이 가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왕복 비행기표, 게다가 이 행사 기간에 숙박까지 다 주최 측이 돈을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속는셈 치고 그리고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참여한 행사가 으리으리해요. 거의 4성급의 큰 호텔에 사치스러운 대접을 해주는 거죠. 매일같이 이 안에서 사자춤이며 여러 가지 공연 등, 아니 이거는 공짜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뭐야 여기 내가 왜 어떻게 하다 초대가 된 거지? 자,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 행사를 주관한 주인공이라며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청나라 황실의 야신지어로 일가의 세 번째 공주, 창핑공주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청나라 황실의 세 번째 공주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그녀는 청황실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그 행사에 와 있는 거였어요. 창핑공주의 설명은 이러해요.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청황실은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막대한 금괴와 각종 금 장신구, 달러, 그 외 예금까지 비밀리에 8개 지역의 금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중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 재산들은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건 청황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제가 8개 금고의 열쇠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산적인 가치는 대략 1,750억 위안, 우리 돈 30조 원에 해당하고요. 제 혼자 힘으론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재산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 수뇌부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력가분들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주는요,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사업가들과 이 투자회사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가 왜 필요하냐? 중국 정부의 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이 황실의 재물들만 찾아내기만 하면 이걸 이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사람들 못 믿지, 당연히 나라도 못 믿겠다. 그래서 공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고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라고 금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붙이에서부터 해서 각종 옥 장식품, 이 청나라가 이런 옥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옥 장식품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황제가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금패까지 여기 있었다고 해요. 자, 처음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 귀중한 물건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점점 이게 진짜 그 황실의 창핑공주가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주가 여기서 더 대단한 카드를 내밉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왕씨를 비롯해서 몇몇 참가자들에게 보물 보관 창고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러면서 이 시안시의 근교와 스촨, 구이저우 등의 창고를 현지를 시찰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또 금액이 들어요. 중국은 넓은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도 이 투자회사가 아끼지 않는 거죠.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이 황실의 금품들만 찾기 시작하면 이깟 비행기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당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당 창고들이 또 게다가 어디에 있냐? 다 군사 관할 지역에 들어있어요.
군사 관할 지역에 들어있어서 철통같이 경비가 서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먼 발치에서 외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말합니다. 저곳에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옆에 군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공주를 모시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랬더니 금괴,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말발굽, 그리고 금으로 된 병,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내부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던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금괴를 가지고 오잖아. 이건 진짜 보물창고야. 그런데 공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것들은 이제 황실의 어떤 재물이기 때문에 현재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물을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화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거지. 무언가 일이 너무너무 술술술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공주가 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대. 이거 정말 진짜 같거든요. 이러면서 왕씨는 이 창핀공주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사업으로 모은 돈과 집을 전부 다 처분합니다. 그래서 만든 돈이 20만 위안이에요. 총 3,400여 원이죠. 그리고 이걸 그녀에게 투자합니다. 그녀의 투자회사에 갖다 주는 거죠. 이후에 공주 측은요, 베이징 양회, 이게 뭐 전국 인민회의, 인민대회의와 뭐 정치 협상을 하는 그런 어떤 행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참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그 진짜 힘 있는 권력가들과 만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조금씩 더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왕씨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녀는 창핀 공주님이시다. 창핀 공주님이 이 보석만, 이 그 황실에 남아있는 재산만 가져오신다면 이건 모두 우리에게 분배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력한 어떤 충성심에 왕씨는 재무총 책임자라는 직책까지 맡게 돼요. 실제로 공주의 회사에서는 이 전국의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항상 떠들썩했고 무언가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정말 회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 재산이 동결됐던 게 해지될 거라는 소문은 들려오지 않는 거죠.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들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왕씨가 공주 측에다가 투자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선뜻 그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황실의 달러 예금들 가운데서 일부를 찾았다면서 떡하니 50만 달러를 내준 거예요. 공주 맞나봐.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준 거야. 왕씨는 또다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힘들게 돈을 막 끌어모았던 친척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달러를 보여줬죠. 야, 이것 봐. 우리 공주님만 믿으면 된다니까? 우리 공주님이 어떤 분이셔? 이 황실의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시라고! 하지만 이 해당 달러를 꼼꼼히 살펴보던 친척의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야! 이거 돈 뭉치! 첫 장만 달러고 나머진 다 위조지폐잖아! 그것은 위조지폐였어요. 하지만 왕씨는 창핀공주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당한 사기가 너무 허무맹랑했거든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일가 친척 6명을 불러서 공주를 회사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기 시작하죠. 사건이 어이없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창핀공주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의 양딸이 있어요. 수양딸이 있어요. 이 수양딸이 13살인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 창핀공주라고 칭하는 이 여자의 딸과 함께 가서 회사에 가서 공주를 구출하죠. 그리고 나서 왕씨는 되려 납치와 강제 감금 혐의로 체포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나는 청나라 황실의
셋째 딸입니다. 청핑 공주예요. 라고 주장했던 이 공주 측의 희대의 사기 행각인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체포됩니다. 마마, 사진과 많이 다르시옵니다. 마마, 궁금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더 확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마마, 이 사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오나 마마에게는 전혀 황실의 기계나 품위가 느껴지지는 않사옵니다. 마마. 자, 이 사건은요.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황녀 아나스타샤 사건의 중국판 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부금이 조금 재밌어서 그렇지 사실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깡이 당신을 황실의 자손으로 만드는지는 글쎄요. 근데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할 때 공주 역할을 아주 좋아했어. 난 공주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 봐. 이런 옷도 이렇게 사놓고 입잖아. 나한테 혹시 공주의 피가? 감사합니다.